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방송을 하나 켰는데 방송은 내일 일요일 날 나가겠죠. 블랙웰이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2개월치가 이미 1년치가 완판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1년 뒤에 받는 거죠. 내년 10월, 11월에 받는 거죠. 결국은 블랙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8단 HBM3E가 들어가니 SK 하이닉스가 또 4분기에는 엄청난 또 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는 이달 31일 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블랙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E가 또 날개를 달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그 블랙웰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에 공급이 됐습니다. 자, 오픈 AI 아시죠? 22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그 챗 GPT가 세상에 나왔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그냥 뭐 시장이 그냥 어마하게 폭발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시작했지만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은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이지 반도체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웰이 오픈 이 블랙웰이 이 아직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격화되기도 전에 12개월치가 완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이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웰은 SK 하이닉스 8단 HBM2가 이미 지난 3월부터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12단은 9월 26일 날 SK 하이닉스가 대량 양산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래서 초기 블랙웰에는 8단이 들어가겠지만은 내년 초부터는 12단 HBM3E가 블랙웰에 들어가겠죠. 뭐 GB20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G200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심은 HBM4에 들어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HBM4를 이달 중으로 시생산을 할 거고 삼성전자는 4분기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밑에 벤더사를 좀 까다롭게 한다 그럽니다. 저기 탑 벤더 1차 벤더에 대는 그냥 아주 마진하고 물량을 충분히 주지만 2차 벤더한테 가면은 뭐 거의 본전 정도 그리고 물량도 조정을 하고 3차 벤더 지금 3차 벤더가 결국 삼성이잖아요. 삼성인데 거기는 원가에다가 가장 적은 물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6세대 HBM이 내년 하반기 후년 26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땡겨지지 않을까. 땡겨질 건데 조건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스펙에 맞는 HBM4가 생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달 중으로 삼성전자가 4분기 중으로 HBM을 이제 시생산을 하는데 시생산해서 잘 나온 건 엔비디아에게도 한번 샘플로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로부터 누가 낙점을 받을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요거 SBS 비즈에서 제가 SBS 비즈하고 좀 친한 거 아시죠? 여기 한번 방송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SBS 비즈의 잠깐 소식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좀 살펴보자면 엔비디아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장 초반 하락을 하다가 모건 스탠리가 젠슨 황등과 컨퍼런스를 가진 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블랙웰 칩 12개월분이 매진됐다고 언급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 AMD의 신제품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 점도 부각이 됐는데요. 참고로 AMD 새로운 AI 서버 칩을 공개하고 3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고객이 없고 또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로 최근 상승했던 점 감안해서 발표한 후에는 오히려 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브로드컴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차세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인 블랙웰이 12개월치가 완판됐들 당연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식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덩달아서 SK 하이닉스가 11일 장중 한때 19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가 됐나요? 그쯤에 우리 그 구독자 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SK 하이닉스를 22만 원에 매입했는데
저번에 15만 원 거의 그 근처까지 내려갔잖아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아마 회복이 될 거라고. 블랙웰이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SK 22만 원은 머지않아 회복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조 무어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컨퍼런스를 가진 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12개월치가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주문을 하면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웰의 GPU가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문을 해도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가 미쳤다.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블랙웰이 지금 두 개 회사에 공급이 됐습니다.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블랙웰이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들은 애저라는 거기에다가 GB200 기반의 서버를 갖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DGX 200 B200 플랫폼을 통해서 AI 훈련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빨라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줄을 잘못 쓰면 언제 받을지가 모릅니다. 이게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134.80달러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종가 기준으로 이게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완판 소식에 엔비디아 주식은 134.81달러까지 갔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 이거 6월이죠. 6월에 했던 135.58달러. 거의 뭐 다 접근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 겨울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블랙웰 되면 다시 봄이 되는 거죠. 덩달아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될 거라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5세대 HBM3 8단이죠.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8단은 지난 3월부터 이미 공급하고 있고 12단은 벌써 대규모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2단 신제 HBM3E의 양산 성공을 통해서 AI 메모리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갈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발을 딱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AI 가속기하고 HBM을 탁탁 맞춰서 나가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이 HBM 또 가속기를 2년 텀으로 이렇게 세대를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1년이에요. 그런데 SK가 하이닉스가 잘 맞춰가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의 이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따라가는데 HBM이 거기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AMD의 리사수 CEO입니다. 그래서 지금 AMD가 AI 가속기 GPU 시장을 한 12%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88%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좀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와의 경쟁할 정도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MI325X를 공개하고 3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고객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E를 8단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AMD에다가 HBM을 공급을 하고 MI300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GPU를 또 받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로 최근 상승했던 그 주가가 4%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전부 다 엔비디아에 꽂혀 있고 블랙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그냥 엔비디아의 GPU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공급한 DGX B200이라는 이게 가속기입니다. 그죠? GPU죠, 이게 GPU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트북이라든가 PC에 들어가는 그런 GPU와 그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옛날 흑백 텔레비만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블랙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가 될 거예요. 첫 번째죠. 첫 번째로. 자, 여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솔루션 하는데 솔루션 발음이 잘못됐답니다. 발음이 잘못된답니다. 솔루션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가져갔는데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에 필요한 최고의 AI 플랫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모델들을 이용을 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B200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We're witnessing 동영상인데 the 제가 shift of generative 봤는데도 AI 잘 모르겠어요. from a 무슨 niche 얘기인지. technology in the hands of a few to an accessible technology businesses are harnessing to benefit the many. Now you can tap into 하여튼 이 this 정도만 opportunity. 보시죠. 예,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인피니 밴드 네트워킹과 폐쇄 루프 액체인가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여기에 이 AI 가속기는 열을 엄청나게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기에는 약 40%가 이거를 GPU를 시키는 그 에어컨에다가 그냥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액침 냉각이에요. 액침 냉각. 이게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액체 냉각 기술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기를 좀 이렇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블랙웰만큼 성능이 좋은 AI GPU는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애저라는 걸 지금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거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에 그냥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빨리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와 오랜 파트너십과 심층적인 혁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며 가장 정교한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 컨택을 하든지 어떻게 밥을 먹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AI 가속기를 가져와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GB200입니다. GB에서 NVL72 컴퓨터 앤드 이런 것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72개의 블랙웰 GPU와 36개의 그레이스 CPU. 그러니까 GPU가 들어가고 CPU가 들어가잖아요. 거의 2대1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젠슨 왕이 GB200을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 보면 GPU가 2개 들어가고요. CPU가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한 30배 빠른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날 엔비디아는 오픈 AI에도 블랙웰 GDX 200을 보냈습니다. 이게 GDX 200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좀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 HBM을 가지고 B200, GB200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돈을 벌게 해준 그 회사니까 거기에도 DGX B200을 이제 납품을 한 거죠. 이제 블랙웰 B200 데이터 센터 이제 CPU를 이렇게 할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얼마나 빨리 많이
확보하는 자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DX 200, B200 시스템은 5세대 NV링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 세대인 DGX H200 이게 호퍼죠. 호퍼 100이죠. 요거보다는 성능은 3배, 추론 성능은 15배나 향상이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몇 배가 아닌 거죠. 그냥 뭐 추론 성능 같은 경우는 15배까지 향상이 됐다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확보를 하는 게 그냥 그 사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과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가속기처럼 AMD도 정말 성능이 좋게 만든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납품이 좀 많아지고 이럴 텐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HBM3만 납품을 하고 있고 AMD에다가는 HBM3라든가 8세대 HBM3E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 만일 또 12단 HBM3E가 잘 생산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AMD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에다 HBM을 잘 납품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SK 하이닉스에 만드는 HBM보다 성능을 탁월하게 만든다 그러면 AMD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AMD가 그걸 가지고 가속기를 만들면 엔비디아로 갔던 고객들이 또 AMD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AMD의 능력이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에서 실력이 조금 딸리고 AMD도 AI 가속기에서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시장은 오로지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3E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주 물량이 작습니다. 삼성은 아직까지 이제 큰 시장에 그 발을 못 내고 있으니까 참 우리 삼성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블랙웰 GPU에는 SK 하이닉스 신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돈을 많이 벌지만은 엔비디아도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는 작년 이제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때도 이 SK에다 선수금을 막 몇 조 원씩 줬습니다. 요즘은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다 된 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에는 이 엔비디아에서 SK 쪽에다 수조 원의 돈을 줬거든요. 그래 SK 하이닉스는 물건 팔고 선수금 받아가지고 넉넉한 자금 사정을 가지고 지금 청주 M15X를 지금 건설 공사를 바쁘게 하고 있고, 지금 용인 원산면에도 지금 밑에 보면 354kV 변전소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이다, 이런 부분으로 벌써 이 공사가 시작됐고, 다다음 달인 1월 달에 이제 팹 공사가 들어가는데 2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팹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야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인 평택 캠퍼스가 일부 조금 스톱이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사무동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P4의 페이지 3도 뭐 잔업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도 아는 사람은 잔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시까지 잔업을 하고 점심도 안 먹고 2시까지 일하고 바로 퇴근. 그 다음에 사무 3동도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전영현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 하여튼 조직이라든가 또 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좀 속도 있게 좀 해주셔서 이 삼성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거 다 수술되고 공사들이 좀 활발히 재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